안녕하세요. 건강한 아침 청취자 여러분. 저는 외과 전문의 김태영입니다. 올해 제가 81세인데요. 20대 제자들보다 체력도 좋고 근력이 좋아 주위에서 깜짝 놀라곤 합니다. 저는 35년간 외과 수술을 집도해왔고 지금도 현역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라디오 건강 코너에서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센 비결이 궁금하시죠? 저는 소고기를 한 달에 한 번도 먹지 않습니다. 소고기보다 10배나 저렴하면서도 효과는 3배나 뛰어난 음식이 있거든요. 단백질 흡수율을 말씀드리면 소고기는 23%인데 이 음식은 무려 87%입니다. 정말 놀라운 차이죠? 3개월 전 제주도에 사는 77세 강순덕 할머니께서는 지팡이 없으면 걷지도 못하셨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2개월도 안 되어서 지금은 3시간씩 산책을 다니십니다. 계단도 뛰어서 올라가시고요. 강순덕 할머니가 드신 건 소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2,000원으로 살 수 있는 그 음식이었어요. 저도 알아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말입니다. 제 환자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근육량은 늘어날 것이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고 계속 비싼 소고기만 찾다 보면 5년 안에 근육이 다 빠져서 요양원에 신세지게 될 테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소고기 1kg에 5만 원 주고 계시죠?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5만 원으로 한 달 내내 더 좋은 단백질을 드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소고기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단백질 말입니다. 작년에 울산에 사는 80세 정철호 사장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한 달 식비가 2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는데 오히려 근육량은 2배로 늘었습니다. 5년 전엔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골프를 치러 다녀요. 정 사장님은 대기업 고문이십니다. 돈이 없어서 비싼 소고기를 못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소고기를 끊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소고기의 단백질 흡수율은 23%밖에 안 됩니다. 100g을 드셔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건 23g 뿐이에요. 나머지 77g은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릴 이 음식의 단백질 흡수율은 87%예요. 같은 100g을 먹어도 87g이 모두 근육이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 소고기 등심 100g이 만원이라면 이 음식은 100g에 고작 500원이면 됩니다. 20분의 1 가격이에요. 그리고 마트 어디서나 구할 수 있어요. 조리법도 간단해서 10분이면 끝나고요. 의학계가 숨기는 진실. 여러분, 의학계가 쉬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고기 업계의 로비 때문이에요. 축산업계는 이 진실이 알려지면 큰 타격을 받거든요. 그 음식이 바로 생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생선이에요. 그런데 아무 생선이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35년간 연구해서 찾아낸 특별한 5가지 생선이 있어요. 이 5가지만 알면 여러분은 근육량 걱정 없이, 요양원 걱정 없이 평생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5위부터 1위까지 각각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 드릴 텐데 특히 1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뇌 건강까지 되돌릴 수 있거든요. 5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5위는 바로 고등어입니다. 마트에서 고등어 한 마리가 얼마죠? 보통 2,000원에서 3,000원이면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마리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30g입니다. 소고기로 30g의 단백질을 얻으려면 150g은 먹어야 해요. 그럼 돈이 얼마나 들까요? 15,000원은 들어가거든요. 고등어 3,000원, 소고기 15,000원. 무려 5배나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포항에 사는 75세 오만수 할아버지가 제게 오셨어요. 당뇨 때문에 근육이 계속 빠지고 계셨거든요. 소고기는 너무 비싸서 자주 못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어를 추천했습니다. 할아버지, 하루 걸러 하루씩 고등어 한 마리만 드세요. 소금구이로 간단하게 드시면 됩니다. 3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육량이 15% 늘어났거든요. 그것도 한 달 식비가 10만 원도 안 들었대요. 오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계단 오르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고등어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고등어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 흡수율이 85%입니다. 소고기 23%와는 비교가 안 되죠. 두 번째,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을 없애주고 근육 회복을 빨리 시켜줍니다. 세 번째, 조리법이 간단해요. 소금 뿌리고 굽기만 하면 10분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겨우 5위일 뿐이에요. 4위에서 알려드릴 생선은 고등어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무려 90%거든요. 4위는 바로 꽁치입니다. 꽁치 하면 가을 생선으로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꽁치야말로 진짜 보물이에요. 꽁치 한 마리가 1,500원에서 2,000원이면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생선 한 마리에 숨겨진 비밀이 정말 놀라워요. 꽁치의 단백질 흡수율은 무려 90%입니다. 고등어보다도 5%더 높아요. 100g을 드시면 90g이 고스란히 근육이 되는 거예요. 작년 겨울에 전주에 사는 81세 박영희 할머니가 제게 오셨어요. 이 할머니가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81세에 마라톤 대회에 나가시거든요.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40년 동안 꽁치만 먹었어요. 일주일에 3번씩요? 정말 믿기 어려우시죠? 81세에 42.195km를 뛰신다니요. 검사해보니 근육량이 50대 수준이었어요. 박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꽁치는 뼈까지 먹을 수 있어서 칼슘도 함께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맛이 좋아서 질리지 않습니다. 꽁치의 놀라운 장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소고기 100g 값으로 꽁치 5마리는 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뇌에 좋은 성분이 엄청납니다. 뇌 건강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최고예요. 세 번째, 뼈까지 먹을 수 있어서 칼슘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고요. 3위는 바로 정어리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100세 넘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비밀이 바로 정어리였어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100년 동안 정어리를 매일 먹어왔습니다. 그 결과 100세가 넘어도 지팡이 없이 걸어다니고 농사까지 지으세요. 정어리의 근육 증가 효과는 꽁치보다 3배나 뛰어납니다. 똑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이 3배 더 빨리 늘어나는 거예요. 작년에 강릉에 사는 79세 김순자 할머니가 제게 오셨어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후에 근육이 너무 많이 빠지셨거든요. 할머니, 정어리를 일주일에 4번만 드세요.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작은 정어리로요. 그렇게 추천했습니다. 2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릎 상태가 완전히 좋아지셨고 지금은 손자들과 놀이공원까지 다니세요. 김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정어리 먹고 나서 기운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계단도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고 쇼핑도 2시간씩 할 수 있습니다. 정어리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아서 통째로 먹을 수 있습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든 영양소를 다 얻는 거죠. 두 번째, 근육을 만드는 특별한 성분이 다른 생선보다 5배나 많아요. 세 번째, 가격도 정말 저렴합니다. 한 팩에 2,000원이면 일주일치를 살 수 있어요. 네 번째, 캔으로도 나와 있어서 언제든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정어리 먹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요. 실제로 오키나와 100세 노인들의 혈액을 검사해보니 근육을 만드는 성분이 50대 수준이었어요. 2위는 바로 참치입니다. 참치하면 비싸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캔 참치는 어떠세요? 마트에서 평균 2,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이 작은 캔 하나가 여러분의 근육량을 한 달 만에 20%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우시죠? 작년에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했어요. 한 그룹은 소고기를, 다른 그룹은 참치를 3개월 동안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참치를 먹은 그룹의 근육량이 평균 20% 늘어났어요. 소고기 그룹은 고작 5%만 늘었는데 말이에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작년 겨울에 수원에 사는 83세 이동욱 할아버지가 제게 오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서울대 명예교수세요.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계속 빠져요.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힘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치를 추천했습니다. 할아버지, 하루에 참치캔 반 개씩만 드세요. 3개월만 해보세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계단 10층도 뛰어서 올라갑니다. 팔뚝 근육도 돌아왔고 30년 전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논문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참치의 놀라운 근육 증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류신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성분이 근육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단백질 품질이 최고입니다.
몸에서 바로 흡수돼서 근육이 되는 재료가 됩니다. 세 번째, 캔으로 나와 있어서 언제든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밥에 비벼 먹기만 해도 맛있고요. 운동하기 전 30분에 참치를 먹으면 근육 생성 효과가 3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정말 놀랍죠? 드디어 1위입니다. 바로 연어예요. 연어는 모든 생선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연어 100g을 드시면 내 나이가 20살 젊어지고 치매 위험이 90% 줄어들어요. 그리고 근육량도 한 달에 25% 증가합니다. 작년에 경북대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75세 이상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연어를 먹게 했더니 뇌 MRI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나쁜 단백질이 80% 줄어들었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는 20점에서 95점으로 올라갔어요. 실제로 제가 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안동에 사는 81세 신재수 할아버지가 제게 오셨어요. 이분은 정말 특별해요. 선생님, 저는 81세인데 연어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요? 검사해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육량은 50대 수준이고 뇌 나이는 55세로 나왔어요. 81세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아직도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공부도 해요. 손자들보다 기억력이 더 좋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우시죠? 81세에 55세 뇌를 가지고 계신다니요. 연어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뇌에 좋은 특별한 기름이 다른 생선보다 10배나 많아요. 이 기름이 뇌세포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근육을 만드는 최고급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흡수율이 95%나 됩니다. 세 번째,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도 풍부해요.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도 크게 줄여줍니다. 네 번째, 우울증까지 예방해줍니다. 연어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 나와요. 강남 성형외과 원장들이 몰래 먹는다는 그 생선이 바로 연어예요. 피부도 20년 젊어 보이게 해주거든요. 실제로 제가 연어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을 보면 피부가 정말 좋아요. 주름도 적고 탄력도 좋고요. 그런데 연어가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죠? 냉동 연어는 100g에 3,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일주일에 2번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소고기 100g이 만원인 걸 생각하면 연어가 훨씬 가성비가 좋죠? 생선 섭취의 황금 시간표와 방법.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선이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더 중요한 점들을 알려드릴 테니 이 부분들도 놓치지 마세요. 먼저 생선을 먹는 황금 시간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가 최고입니다. 이 시간에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95%까지 올라가요. 저녁에 먹으면 60%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창원에 사는 74세 노영수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똑같은 생선인데 아침에 먹을 때와 저녁에 먹을 때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노 할아버지는 처음에 저녁에 생선을 드셨는데 3개월 해도 근육이 별로 안 늘었어요. 그런데 아침으로 바꾸니까 한 달 만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거든요.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두 번째, 생선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3배 증가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드세요. 이 채소들이 생선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현미밥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아요. 현미의 비타민 B가 근육 생성을 빠르게 해주거든요. 세 번째, 일주일 계획표를 만들어 드릴게요. 월요일은 고등어, 화요일은 쉬는 날, 수요일은 꽁치, 목요일은 쉬는 날, 금요일은 정어리, 토요일은 참치, 일요일은 연어. 이렇게 하루 걸러 하루씩 드시면 됩니다. 매일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사용 중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술과 함께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더욱 위험해요. 작년에 부산에서 72세 윤철민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연어를 드시면서 소주를 함께 마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나이가 들면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기름진 생선까지 더하면 간에 큰 부담이 가거든요. 두 번째, 우유나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단백질끼리 경쟁해서 흡수율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세 번째, 식사 직후 2시간 이내에는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이 철분 흡수를 방해해서 빈혈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번째, 생선은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회로 드시면 기생충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면역력이 약해서 더욱 위험해요. 가장 중요한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굽거나 찌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튀기면 좋은 기름이 다 파괴돼요. 소금은 최소한만 사용하세요. 나이가 들면 염분 배출 능력이 떨어져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생선을 드시기 전에 물을 한 컵 마시세요. 소화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생선을 드신 후 30분은 누워있지 마세요.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어를 깨끗이 씻은 후 키친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그 다음 양면에 굵은 소금을 살짝 뿌리고 10분간 재워두세요. 이렇게 하면 비린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지 말고 중불에서 한 면당 5분씩 구워주세요. 고등어 자체에 좋은 기름이 충분하거든요. 꽁치는 내장까지 통째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장에 근육 생성에 필요한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거든요. 소금을 살짝 뿌리고 그릴에 구우시면 됩니다. 구울 때 마늘 한쪽을 함께 넣으면 항염 효과가 2배로 증가해요. 정어리는 생선보다 통조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통조림 제조 과정에서 뼈가 부드러워져 칼슘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정어리 통조림을 드실 때는 기름은 버리지 마시고 함께 드세요. 이 기름에 오메가3가 농축되어 있거든요. 참치 통조림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물에 담근 제품을 선택하세요. 기름에 담근 제품은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참치를 드실 때는 양파를 함께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30% 증가합니다. 연어는 절대 과도하게 익히면 안 됩니다. 겉은 노릇하고 속은 촉촉한 상태가 가장 좋아요. 연어살 100g을 기준으로 소금 한 꼬집, 후추 조금만 뿌리고 올리브 오일 한 방울 떨어뜨려 팬에 구우세요. 한 면당 3분씩만 구우시면 됩니다. 좋은 생선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눈이 맑고 투명해야 합니다. 흐리거나 함몰된 것은 피하세요. 두 번째, 아가미가 선홍색이어야 해요.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한 것은 신선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비늘이 단단히 붙어있고 윤기가 나야 합니다. 네 번째, 배 부분을 살짝 눌러봤을 때 탄력이 있어야 해요. 올바른 생선 보관법. 생선을 사오신 후에는 즉시 냉장 보관하세요.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한 후 랩으로 싸서 냉장고 가장 차가운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동 보관하실 때는 소분해서 보관하세요. 한 번에 먹을 양만큼 나눠서 냉동백에 넣고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냉동하시면 됩니다. 60대 초반에는 소화 기능이 아직 괜찮으니까 모든 생선을 다양하게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름진 생선을 처음 드실 때는 양을 조절하세요. 고등어 반마리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는 근육량 유지가 중요하니까 참치와 연어를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70대부터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니까 생선을 더 부드럽게 조리해야 합니다. 찜이나 조림으로 드시는 걸 권합니다. 뼈가 많은 생선은 피하시고 참치 통조림이나 연어 같은 걸 드세요. 이 시기에는 두뇌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연어와 정어리를 중심으로 드시면 됩니다. 80대 이상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생선을 완전히 익혀서 드시고 가시가 없는 것만 선택하세요. 연어와 참치 통조림이 가장 안전합니다. 양도 처음에는 적게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늘려가세요. 이 시기에는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니까 정어리와 고등어를 번갈아 드시면 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생선이 혈당 조절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조리할 때 설탕이나 물엿 같은 당분은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소금과 후추, 마늘 정도만 사용하세요. 특히 고등어와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하니까 생선을 구울 때 소금 대신 레몬즙을 사용하세요.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젓갈이나 간장에 졸인 생선은 피하세요. 염분이 너무 많거든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생선이 천연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꽁치와 정어리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관절 염증을 줄여줍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4번 이상 생선을 드시는 걸 권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모든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황금 시간표부터 위험한 조합까지 제가 35년간 연구한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드렸어요. 소고기보다 10배 저렴하면서도 효과는 3배 뛰어난 5가지 생선을 알려드렸죠. 5위 고등어의 놀라운 가성비, 4위 꽁치의 90% 단백질 흡수율, 3위 정어리의 일본 장수촌 비밀, 2위 참치의 근육량 20% 증가 효과,
그리고 1위 연어의 젊음 기적까지요. 그리고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먹어야 흡수율이 95%까지 올라간다는 황금 시간표도 알려드렸어요. 저녁에 먹으면 60%밖에 안 되는데 말이에요.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3배 증가한다는 것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술과의 조합이나 우유와의 위험한 조합도 모두 알려드렸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들은 내용을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고 7시에서 9시 사이에 생선을 드시고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드세요. 그리고 현미밥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고요. 일주일 계획표도 기억하세요. 월요일 고등어, 수요일 꽁치, 금요일 정어리, 토요일 참치, 일요일 연어. 하루 걸러 하루씩 이렇게만 하셔도 한 달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술과 함께 드시면 안 되고 우유나 유제품과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식사 후 2시간 이내에는 커피도 드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합니다. 81세인 제가 아직도 매일 2시간씩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20대 제자보다 힘이 센 건 모두 이 방법 덕분입니다. 제주의 77세 강순덕 할머니가 지팡이를 버리고 3시간씩 산책할 수 있게 된 것도 81세. 박영희 할머니가 마라톤을 뛸 수 있게 된 것도, 83세 이동욱 교수님이 다시 논문을 쓸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이 방법 때문입니다. 저는 35년간 의사로 살면서 너무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봤습니다. 소고기만 고집하시다가 근육이 다 빠져서 요양원에 가신 분들, 비싼 영양제만 드시다가 효과를 못 보신 분들, 잘못된 정보 때문에 건강을 잃으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조금만 더 일찍 알려드렸으면 하는 후회가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아는 모든 비밀을 공개한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81세인 제가 20대보다 힘이 센 것처럼 여러분도 근육량 걱정 없이, 요양원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영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